안녕하세요. 우리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반려동물. 언젠가는 마지막 이별을 해야 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장례 비용 문제까지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감정적으로도 너무 힘든 그 순간에 돈 걱정까지 해야 한다면 오롯이 아이를 잘 보내주는 데만 집중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장례식의 평균 비용이라고 해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물론 아이의 체중이나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은 훌쩍 넘어갈 수도 있고요. 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네? 영원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약간의 계획만 있다면 이 부담스러운 비용을 정말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이별의 비용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똑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해결책은 시작되거든요. 자, 그럼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부분인데요. 바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특히 2026년부터는 이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주도하는 반려동물 장례 지원 사업인데요. 그동안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께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일 거예요. 자, 여기 그래프 좀 한번 보실까요? 일반적인 장례 비용과 정부 지원금을 받았을 때의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특히 저소득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장례비의 아주 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그냥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득 기준이 맞아야 하고요. 당연히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허가받은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장례를 치른 뒤 한 달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신청 절차요? 생각보다 진짜 간단합니다. 먼저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허가된 시설 이용한 다음에 관련 서류 챙겨서 환급 신청하면 끝. 괜히 복잡할까봐 지레 겁먹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 하나 더. 이런 국가 사업 말고도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시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에이, 우리 동네는 없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나 구청 동물복지과에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래의 부담을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 같은 방법입니다. 바로 펫보험이죠. 요즘 펫보험은요, 그냥 병원비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표를 보시면 사망했을 때 나오는 위로금이나 장례비 지원, 심지어 메모리얼 스톤 같은 추모 용품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사망 위로금은 꼭 장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니 꽤 유용하죠. 근데 펫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몇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해요. 당연히 아이가 어리고 건강할 때 가입해야 유리하고요. 가입하자마자 바로 보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보통 한두 달 정도 대기 기간이 있다는 점. 그리고 노령으로 인한 자연사처럼 보장에서 빠지는 항목은 없는지 약관을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 얘긴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나중에 막상 필요할 때 아니, 왜 보험금이 안 나오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으려면요. 처음 가입할 때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 아픈 곳이 있다면 솔직하게 다 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만약에 정부 지원도 해당이 안 되고 보험도 없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현명한 선택만으로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장례 방식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만을 위해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개별 장례는 아무래도 비용이 좀 있지만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화장하는 합동 장례는 비용을 정말 많이 낮출 수 있어요.
어떤 방식이 우리 아이를 위해 더 의미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거 말고도 진짜 현실적인 팁들이 많아요. 여기 정리된 것처럼 굳이 필요 없는 비싼 옵션들은 빼고 딱 두세 군데만이라도 전화해서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출이 확 줄어들죠. 또 아이 사진으로 직접 앨범을 만드는 것처럼 돈을 떠나서 마음을 담은 나만의 추모 방식을 찾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의미에서 수목장이나 메모리얼 스톤 같은 친환경 장례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비용이 좀 들 수 있지만 납골당처럼 매년 관리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길게 보면 더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전력들을 잘 조합하면 이제 여러분만의 영원작별 플랜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 체크한다. 둘째, 내가 들어놓은 펫보험이 있다면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 셋째, 이 모든 걸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장례 방식을 선택한다. 이 청사진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돼요. 오늘 알아본 방법들로 미리 준비해둔다면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에 돈 걱정 대신 온전히 아이와 함께 했던 추억과 사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준비는요,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아이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기 위한 거니까요. 여러분은 그 마지막 순간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싶으신가요?